자, 세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그림들은 이러해요. 간단한 평면 도형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미적분에 있는 급수 그림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러스트에서 그리기 힘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거 기하에서 이제 타원 설명할 때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이 그림을 나중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인 AI 이미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이거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판단되면 설명드렸던 마지막 강의인 AI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은 아마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평면 도형은 벡터 그림인데 간단한 그림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그릴 그림들도 전부 시험지에서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정육각형이니까 다각형 도구 들어가서 저희 육각형을 그릴 때는 지금 육각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그리기 전에 다른 도형을 그렸던 상황이라면 클릭을 해서 여기 면이 6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초기 상태라서 이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없음으로 바꿔주고 선을 까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해서 됐고 오고, 지금 이제 좀 저희가 더 떼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로. 자, 해서 사이즈 맞춰서 키워주시고 대충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 놓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띄워 놓은 그림을 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메인 도형이 육각형이니까 그냥 얘 자체를 2로 맞춰 줄 건데, 2로 맞춰 주고 보면 이제 A라는 점으로부터 F랑 B 쪽으로 뻗어 나가니까 저쪽들을 화살표로 맞춰 줘야 됩니다. 화살표로 맞추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선을 새로 그려서 덧대면 또 덧댄 흔적이 좀 남아서 저 같은 경우는 고정점을 아예 자르고 얘를 양 끝 쪽에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가 하나니까 양 끝 쪽에 화살표를 매겨주도록 할게요. 화살표 3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께를 2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화살표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 조절로 줄일 건데 이거는 줄이면서 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7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놓고 또 가만히 보니까 BC 벡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정점 끊어 놓고 그러면 이제 얘가 생기는데 뭐 어디가 종점 방향일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면 맞아 떨어졌네요. 그럼 얘도 아까 먹여놨던 화살표 크기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AE 벡터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선분도구 활용해서 선분 그어주시고,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렸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역시나 두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 줄여주고 그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문자들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글 파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볼드체로 그 다음에 ABCDEF 꼭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서 한글 파일로 수식을 치는 중에 넘어가기 조금 그래서 일러스트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A 벡터하고 B 벡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출력으로 넘겼죠.
컨트롤 P 눌러서 인쇄로 넘기고 PDF 저장 현재 쪽, 그 다음에 인쇄, 그리고 아마 저번에 한번 따라 해보셨다면 여기 이제 있을 건데 덮어 씌워 주시고 여기서 열어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파벳 5였고 열면 요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었던 애들이 뜨는데 여기서 전체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줬고요. 얘네들을 데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부터가 A니까 차례대로 다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도 웬만하면 글리프 테두리 맞춰서, 그 다음에 같은 라인에 있는 알파벳은 기준선으로 맞추고, 그럼 이제 B랑 E도 기준선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F랑 A도 기준선 맞춰주고, F하고 D가 같은 세로열이니까 얘네들은 글리프 테두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들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몇 칸 정도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를 변 쪽에다가 갖다 놓고 B도 대충 변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간단한 그림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걸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위주로 그릴 그림들은 좌표축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평면 도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개의 원과 교점 A에서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 상황인데 얘도 이제는 대충 어떻게 그리셔야 할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원 두 개를 그릴 건데 바탕색 지정되어 있는 거 풀어주고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인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좋아해서 처음에 그릴 때 라인을 맞춰서 그렸으니까 그걸 선호하는데 좀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하나의 원을 그려다가 놓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일러에서 나타내는 중심이랑 그림의 중심이 맞죠? 이러면 좀 이제 기분 좋은 거고, 원으로 하나 더 그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어차피 원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Alt 드래그로 복사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게요. 중심 위치만 맞으면 되니까 중심 위치 잡아주고 크기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크기만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네, 해서 이제 맞았으니까 지금 보면 반지름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서 쭉, 그 다음에 얘도 도형의 중심 위치가 저렇게 분홍 색깔로 가운데라고 안내가 나올 건데 거기서 클릭하고 끌어줄게요. 자, 교점에서 출발하는 두 벡터인 건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얘는 줄여서 옆에다가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지금 보면 이제 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A 누르면 얘까지 선택이 되잖아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딱 쟤만 선택이 제외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그리고 얘네 둘은 메인 도형이니까 두께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지름이 점선이었습니다. 점선 4포인트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이게 반지름이니까 원을 벗어나면 안 될 테니 교차 영역 기준으로 끊어주시고 반대쪽도 넘어가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이 나이를 좀 먹어서 녹화 프로그램을 켜면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답답하실 텐데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형의 중심 위치가 까만 색깔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점도 색칠해서 맞춰줄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크기가 좀 적합한지는 이제 줄여봐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여기서 Alt 드래그로 복사해서 이제 반대쪽 중심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이제 그림이 거의 끝났죠. 여기서 선분 도구를 가지고 교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중심까지 끌어다가 놓고 화살표, 아까랑은 다르게 얘는 두께가 일자리인 선분이라서
화살표 크기를 따로 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선분을 이제 여기까지 이 중심까지 끌어놔서 이 화살표의 끄트머리가 여기 이렇게 겹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 원의 테두리까지 쭉 줄여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고정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원의 둘레까지 갖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이러면 또 이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선 따로 수식이나 글자가 특이한 경우는 없어서 그거는 일단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러에서 저희가 글자를 가져올 때 어쨌거나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EQN체로 할 거고 어떤 분들은 EQ체로 할 텐데, 사실 이제 걔네들 글씨마다 저희가 가져왔을 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거 안내를 드릴 겸 한번 문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EQN체로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점과 O라는 점과 O'하고 그다음 C1, C2, R1, R2 있죠. C1, C2, R1, R2. 그 다음에 같은 건데 얘는 폰트를 EQ체로 해서 넘겨볼게요. 똑같이 이제 출력으로 PDF 변환으로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어야 되는데 지금 얘 안 닫았으니까 닫아주시고, 이 작업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여러 그림을 그려놓고 글씨를 한 번에 가져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똑같은 문자를 쳐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EQ체로 수식을 쳤을 때 프라임을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 EQN체는 프라임에 문제가 없어요. EQ체로 쳤을 때 수식 프라임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애들은 더블 클릭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해서 글꼴에서 다른 글꼴로 이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을 변형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견명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애랑 조금 비슷해지죠. 어쨌거나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래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일단 얘네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좀 공간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밑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희한하게 EQN체는 이걸 하나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밑에까지 하나의 개체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A만 클릭을 해도 이 밑에 여백이 많이 남죠. 그래서 이 문자 자체를 클릭을 해도 이 개체가 선택이 되겠지만, 이 개체가 좀 밑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얘가 이제 선택이 돼서 이렇게 선택이 돼요. 반면에 EQ체는 선택을 했을 때 딱 요거 문자 사이즈만큼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쪽에 갖다 대면 파란 색깔 안내선이 나오지 않지만, EQN체는 밑에다 갖다 대면 저렇게 파란 안내선 기준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좀 문자를 여러 개를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서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마우스 위치를 좀 애매하게 가져가면 다른 애가 선택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EQ체는 그런 게 없어서 딱 문자 사이즈만큼만 공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애매한 위치에 갖다 댄다고 해서 누가 선택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있으니까 또 이제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급수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얘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두 개니까 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상황은 정사각형 안에 원을 내접시키고 원 안에 정사각형 내접시키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 자, 일단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빨간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원이 하나 들어가니까 원을 하나 그려줄 건데, 원형 도구로 지름이
얘 한 병이랑 겹치게끔 딱 갖다 놓습니다. 해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지금 보면 보통 대부분의 급수 문제들은 결국 프랙탈 도형이라 같은 규칙을 가지는 애들이 계속 축소돼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급수 그림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복붙을 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삐져나왔으니까 살짝 사이즈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얼추 됐고, 이제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또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작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드래그를 알트 드래그를 해서 도형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적당히 대충 줄여주시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이 45도 돌아가 있으니까 얘도 Shift 눌러서 회전을 해가지고 45도 돌려주고, 중심 위치다가 갖다 놔서 지금 사이즈가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줍니다. 또 가운데 갖다 대고, 조금 더 줄여야 되니까 조금 더 줄여서 또 가운데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조금 더 줄여야 되죠. 조금만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다시 가운데에 갖다 놓고, 이러면 이제 얼추 맞았어요.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이게 보면 계속 색칠 돼야 돼서, 만약에 색칠을 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이 귀찮으면 그냥 처음부터 색칠된 것까지 한 번에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요 활골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원은 치우고, 안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얘 냅두고 요것만, 얘네 두 개만 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만. 자, 저희가 색칠할 때는 색칠해야 되는 도형들 끌고 와서 색칠을 했었죠. 지금 보면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정사각형 사이즈가 살짝 삐져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살짝 줄여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여 놓고, 얘도 이제 이게 축소하다 보면 항상 이제 급수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좀 짜증이 나는데, 위쪽을 이 중심 위치 맞춰놓고 위쪽 줄이면은 얘네가 안 맞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얘를 키우면 또 이제 위쪽이 삐져나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마우스 드래그보다 좀 섬세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니까 개체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서 크기 조절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이제 조금씩 퍼센트를 조절하면서 사이즈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중심 위치도 한번 조절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얼추 사이즈가 맞는 거 확인이 되죠. 이어서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가지고 올게요. 얘네 둘 끌고 와서, 저희는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고정점을 잘라줄게요. 고정점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도 고정점 자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사각형은 다 잘렸고요. 원도 교점을 기준으로 고정점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호도 이쪽 고정점을 자르고 나면 이제 다 잘렸네요. 자, 해서 이거 두 개 묶어주시고, 묶는 거는 컨트롤 J로 묶었죠. 아래쪽 호가 안 잘렸으니까 여기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컨트롤, 또 정사각형도 제가 안 잘랐었네요. 여기도 아래쪽 고정점을 자르고, 요거 두 개 컨트롤 J,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컨트롤 J, 위쪽 두 개 컨트롤 J.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선 없애주시고, 색깔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들고 와서 겹쳐주시고, 얘네들은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애들이니까 우클릭하고 정돈해서 A, 그럼 이제 맨 뒤로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색칠하고 났을 때 이런 애들 살짝 틈이 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그냥 한번 내려주면 잘 차니까 그런 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 살짝 삐져나왔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는 맞는데 밑에가 살짝 남죠. 그럼 이제 한 칸 내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갔네요. 자, 해서 한 사이클의 색칠이 끝났고,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원이 말썽이죠. 원 사이즈도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이어서 또 도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색칠되는 게 또 돌아가서 색칠이 되니까 얘네들을 쭉 한번 드래그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대로 지금 보면 제가 색칠까지 안 끌고 왔는데 이 색칠들까지 한 번에 끌고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형이 그대로 복사가 됐거든요. 요게 45도 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또 45도 돌려주시고 얘를 안쪽에 또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 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중심 위치 맞게끔. 그래서 이 급수 도형은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 급수 도형이 똑같은 거를 색칠하고 안쪽으로 집어넣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같이 사이즈 맞추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일시정지 해놓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넘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또 맞춰 주시고, 이 사이즈 맞추는 게 제일 좀 귀찮은 작업인데, 한쪽 사이즈를 맞추면 다른 쪽 사이즈가 안 맞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게 조금 귀찮습니다. 자, 맞춰 놓으면 또 돌리고 45도를 돌려주고 또 사이즈를 줄여서 안쪽으로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좀 반복이 되는데, 두 번째 급수 그림 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혹시나 뭐 나는 첫 번째만 들어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도형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문자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일단 도형들의 테두리만 좀 두께 2로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색칠들은 선택을 좀 풀어주고, 이 색칠들과 안쪽에 있는 색칠들 다 선택을 풀어주고 두께 2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도형이 외접하지 않아도 두께를 2로 조정하면서 잘 외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자가 또 급수에는 넣어야 되는 게 많은데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일단 A, B, C, D 있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D1까지, 그 다음에 A2들은 저 그림에 좀 가려졌는데 어쨌거나 존재하니까 B2, C2, D2 얘네들 놓고, 보면 O1, O2가 있고 O3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O1하고 O2하고 또 보면 이제 이 가운데에 이 말줄임표가 있죠. 이게 한 번씩 급수 그림 하다 보면 이런 말줄임표가 있는데, 이 말줄임표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V닷을 써주시면 됩니다. V닷. 어쨌거나 여기까지 하고 밑에 보면 또 길이 표시도 있네요. 그래서 2까지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나서는 사실상 이제 배치라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한데, 지금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만 좀 어떻게 놓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는 좀 아래쪽으로 치워 놓고 아까 저희가 프린트 했었던 거를 넘겨 오겠습니다. 위에 두 줄이었죠. 위에 두 줄 가져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급수 그림을 할 때 이 문자 사이즈를 보통 어떻게 맞추냐면,
아까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지금 A2하고 B2, C2, D2 같은 애들이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임의로 줄이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갖다 놓다 보면 요 안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실컷 배치해놨던 애들 줄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ABCD가 다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런 애들 한번 넣어보고 맞는 것 같다 하면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또 따로 사이즈 조절을 안 해도 되게끔. 자, 어쨌든 O2, O1이 이게 이제 EQN체의 단점인데, O를 선택을 하고 싶어도 얘가 선택이 되죠. 좀 아래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O1 같은 경우가 이 안쪽에 있는 원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뭐 요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행이겠지만 두 번째 원 같은 경우가 더 안쪽에 있는 원이라서 요런 데에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낑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숫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좀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화살표로 끌고 와야 되는데, O2 화살표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줄임표하고. 자, 보면 이 O2가 이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쟤처럼 너무 이제 화살표를 구불거릴 필요는 없고 대충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거를 가리키는 화살표만 만들어주면 되죠. 결국 곡선이니까 펜 도구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쯤 찍고 접선 만들고, 접선 만들어 주고 끌고 옵니다. 자, 7이 되어 있으니까 7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설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쁘게끔 잘 이렇게 고정점을 갖다 놓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핸들도 이게 도형이 좀 겹쳐 있어서 여기 있는 핸들도 좀 조정해 주면서 화살표의 경사를 조정해 주시면 이러면 이제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O1도 저기 있는 그림처럼 화살표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또 끌어다 놓고 저기 있는 원만 나타내면 되니까 펜 도구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쓱 그려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중점 쪽으로 화살표를 매겨 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고정점을 끌어다가 화살표를 적당히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자는 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표현 같은 것도 요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저희가 저번에 몇 번째 영상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펜 도구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센터 위치 맞춘 상태에서 접선 설정하고 요 도형의 끝과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쪽 고정점의 끝이 맞게끔 라인을 보면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위로 쭉 끌고 올라가 주고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가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뭐 이가 아니어도 다른 에어도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게끔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이가 점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위로 패스를 잘라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선이 뒤에 숨어 있는데 요것만 쏙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확대해 보다가 또 이제 보이는데 이 정사각형이 뾰족한 게 튀어나오는 게 걸리적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둥근 연결로 바꿔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하면 이렇게 급수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배치하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급수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자, 얘도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비슷할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요 구석탱이하고 얘네들을 색칠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진행을 해보고 글자 배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두 개의 예시가 나와 있는 그림은 이게 배경글에 있는 이 정사각형보다 저희가 그린 정사각형이 좀 더 정확하니까 일단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바탕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렸던 정사각형에 맞춰서
바탕에 있는 그림을 좀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정이 어느 정도 되겠죠. 아무튼 얘처럼 R1, R2 해가지고 그림이 두 개 뭐 이렇게 박혀 있는 애들은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원형 도구로 일단 원을 그려주고요. 원을 그려주고 내접을 시켜주고, 또 보면은 저 테두리에 원 4개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원을 줄여서 안쪽에다가 내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내접시킬 때 여기 있는 변과 변이 내접하도록 만들고, 저희는 이쪽으로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를 줄여주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변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lt 드래그로 쭉 끌어주시고 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개씩 옮기지 마시고 위에 두 개 만들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선택해서 Alt 드래그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줄게요. 자,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하게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접하는 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갈 때 얘가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리고 하면 이 R2 그림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는 이 안에 있는 걸 그릴 때 얘를 가지고 축소시켜서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R1에 있는 애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선택해서 바탕에 있는 그림 선택 해제해 주시고, 역시나 Alt 드래그로 이 전체를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해주고 나서 이제는 과감히 바탕 그림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사이즈가 좀 안 맞죠. 이게 원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얘가 살짝 삐져나와 있으니까 이걸 살짝 줄여서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뜨게 될 수도 있는데, 보면 어쨌거나 나중에 저희가 두께 보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 둘이 두께 2로 하면 얼추 외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쿨하게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고, 만약에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뭐 100도 좋고 100.5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려주시면. 자, 얘도 저희가 방금 거 왼쪽에 있는 애를 100.5로 해놨으니까 얘도 사이즈 조절해주고, 아까 또 드래그도 했었죠. 살짝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줄였었나요? 저희가 이걸 한번 줄여놓고 100.5로 바꿨으니까 똑같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100.5로 위치 맞춰주면 얼추 되죠. 또 보면 이게 또 이제 얘가 삐져나오고 막 이러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왼쪽에 있는 거를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끌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이 이 배경 쪽이 색칠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색칠하는 거는 얼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림이 여기가 색칠되고 이 구석탱이도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색칠할 때는 일단 자, 얘를 먼저 좀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뭐 전체긴 한데 이 나머지 조그만 원 3개 빼고 얘네들만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을 잘라서 색칠할 건데 지금은 이 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 없애줄게요. 자, 어떻게 색칠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고정점 맞춰서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정점 맞춰서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이 뭐라고 할까, 이거 정사각형을 자른 애랑 그 다음에 원하고, 원도 이제 고정점들을 자르면 요런 모양이 하나 생기잖아요, 호가. 여기 있는 호하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컨트롤 J로 묶은 다음에 색칠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사각형 전체를 색칠을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색칠이 되었는데 이럴 때는 어떡하냐? 어차피 이 원들만 색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 5개를 다시 흰색으로 칠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딱 원하는 만큼만 색칠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굳이 아까 했던 것처럼 얘 자르고 막 얘 자르고 할 필요가 없는 도형이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니까 여기 있는 애를 칠해 주시고 이거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도 똑같이 원들을 흰색으로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을 하고 나서 복사를 아까 했으면 됐는데 제가 좀 바보같이 했네요. 자, 어쨌든 얘도 색칠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얘를 줄여서 안쪽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Alt 드래그를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했나요?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모든 도형의 두께를 2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외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접하지 않았던 애들이 얼추 내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런 거 삐져나오는 것 좀 거슬린다 하시면 둥근 연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 도형은 색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어떤 도형을 어떻게 색칠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를 색칠할 때도 원을 색칠을 해놓고 정사각형을 흰색 칠하고를 계속 복사했어도 됐던 부분이겠죠. 자, 해서 급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결국에는 하나를 그려놓고 계속 복사 중심 맞추고 사이즈 바꾸고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이미지를 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타원입니다. 얘도 사실 뭐 저번에 저희가 기하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 타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빨간 색깔로 배경색 없애주고 이쪽만 살짝 키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초점 위치가 결석하고 이 전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는 조그만 점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쨌거나 나중에도 까만 색깔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확실하게 까만 색깔 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중심이랑 같은 라인으로 맞춰 주시고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서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극 위치랑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길이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축길이하고 단축길이니까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빛들만 좀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분도구 이용해서 쭉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연결해 주시고 지금 보면 좀 선이 많아서 귀찮기는 한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만들고 얘도 역시나 병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수평선 그어 놓고 만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나게끔 하고 얘도 안 만나죠. 교차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른다는 마인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전극으로 그 어디였죠? 결석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고정점 맞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다 그렸죠. 나머지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까만 색깔로 바꾸고 타원이 핵심 도형이니까 두께 2로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그리는 과정에서 얘가 삐져나갔었기 때문에 요것만 가위도구로 자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전극에서 쐈던 빛이 이제 반사돼서 결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거를 그릴 때 중간중간에 화살표가 벡터처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위치에서 다 동일한 화살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면 얘가 살짝 위치가 안 맞는데, 얘도 살짝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여기 있는 점들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오른쪽, 이 고정점도 오른쪽으로, 얘도 오른쪽으로, 얘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표 대충 이쯤에서 라인을 잡아 놓고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잘라주고, 얘도 여기 잘라주고. 그래서 기하나 이런 그림이 그래프를 제외한 이런 그림들이 이런 게 조금 귀찮은 면이 있어요. 좀 손봐야 되는 게 많은 게 좀 귀찮습니다. 얘도 여기를 잘라줄게요. 자, 지금 선이 세로 선이 잘려야 되는데, 교차 영역에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시고, 지금 이 선분들마다 종점이랑 시점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확인하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걸로 해야 되죠. 이 초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화살표, 얘 같은 경우도 오른쪽, 얘도, 얘는 이제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시점 쪽인 것 같고, 얘도 그러면 시점 쪽이겠네요. 자,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반사되는 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또 보면 또 중간에 있어요. 대충 이렇게 자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애 왼쪽에다가 화살표 먹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적당히 잘라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아남는 부분이 어디가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화살표를 매기는데 좀 더 도움을 받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도 중간에서 끊기니까 얘도 잘라서,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이걸 잘라놨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자르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화살표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화살표가 양 끝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뭐 이쪽으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한 요쯤에서 잘라서, 역시나 얘는 화살표가 없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른쪽도 화살표를 매겨주면 이제 반사 방향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반사장치 전극도 그려야 되긴 한데, 이 전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릴 AI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그림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AI 이미지를 쳐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펜선이랑 눕기 따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눕기를 따서 갖다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극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단축키랑 장축끼리 표시를 해야 되니까 또 선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에서 장축 먼저, 안내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얘부터 아래쪽까지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저 왼쪽 길이는 신경 쓰지 않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단축 길이 여기서 끊어주시고, 얘도 여기서 끊어주시고. 자, 해서 얘네들의 또 높낮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하시면서 안내선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얘도 저희가 이 고정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선분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좀 위로 들어 올리고 센터 위치 맞춰서 잘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도 한 칸 내려서 센터 위치를 맞춰서 잘라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위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안내선이 나오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잘 보니까 이 반사장치 쪽은 실선인데 결석 쪽이 점선이네요 또. 그래서 얘도 반사 지점까지 타원을 잘라 주시고 위쪽 결석 부분의 타원은 점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길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길이 표현도 두께를 1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화살표를 매겨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길이 표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화살표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여기 있는 문자들을 잘 옮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수식 기호들, 뭐 알파벳이나 이런 수식 기호들을 한글에서 넘겼듯이 이 결석 반사장치 전극 같은 우리말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기서 아까 이름이 뭐였죠? 전극이랑 결석. 그래서 전극, 반사장치, 결석 요렇게였는데, 요 글씨체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나눔고딕체를 선호를 하니까 나눔고딕체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이게 저희가 수식 글씨체는 굵게 해가지고 볼드체로 넘기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볼드체를 하면 너무 두꺼워져서 볼드체를 해제하고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현재 쪽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인쇄 누르고, 노트북이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노트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어쨌거나 저장하고 가지고 오고요. 일러글씨용.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잘 넘어온 거 보이시죠? 근데 몇몇 글자를 쳤을 때는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글자가 잘 넘어와서 그냥 요거 그대로 이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잘 가지고 와서 이제 쓰면 되는데, 몇몇 글자는 한글에서 쳤을 때 잘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뭐 반사장치가 만약에 안 넘어왔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예문 지우고 똑같이 반사장치 써주면 되겠고요. 요 상태에서 폰트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뭐 사이즈 맞춰서 뭐 한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직접 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사이즈 봐가면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내려가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여기 도구는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조금 더 한 번에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나눔고딕으로 했었으니까 나눔고딕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폰트를 크기를 키웠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라지면 저희가 생성해 놓은 이 글상자의 크기를 초과했다라는 거니까 얘를 조금 더 사이즈를 늘려주면, 세로로도 늘려주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갖다 쓰면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또 너무 크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써져 있는 글씨의 크기만큼 잘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전극 그림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뒷강의를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기하 그림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었는데, 자, 얘도 지금 보면 이제 소녀가 석탑을 올려다 보는 이제 수원,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인데, 일단 뭐 요런 선을 그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소녀하고 석상의 문제인데, 뭐 구글 같은 데에 검색을 해보면 무료 일러스트 이미지라고 나와요. 네, 무료 일러스트 이미지들의 특징이 갖다 쓰려고 클릭을 하거나 뭐 이제 캡처를 하려 하면 배경 그림이 박혀 있어서 좀 이용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AI 이미지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아무런 도형이나 그냥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놓으면 아까 저희가 뭐 글자 이거 상자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요런 애들이 떠요. 요때 생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그림 그렸을 때 요런 것도 없었는데 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안에 있는 생성 한번 눌러줄게요. 그럼 생성하고자 하는 벡터 그래픽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저희가 어떤 문자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고 소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누르면 생성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저희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 일러스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뽑아줍니다. 몇 개를 생성을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또 수정해서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생성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내려다 보면 이제 다른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저희가 일러스트에서 제공해 주는 걸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은 바깥 그림 지울게요. 요 그림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수많은 고정점들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고정점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체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있는 고정점들 저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 친구 턱 늘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고정점 그냥 쭉 끌어다 주시면 되겠고요. 뭐 아무튼 저희가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제공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이제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크기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원한 건 또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이 프롬프트 보면 저희가 입력했던 키워드가 나와요. 근데 또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소녀 옆모습까지도 한번 쳐볼게요. 뭐 잘 나올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또 이제 생성을 요청하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러스트가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단어를 쳤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거저거 쳐보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좀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인데, 또 장점으로는 어쨌거나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무료로 쉽게 이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 고정점들을 전부 다 수정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해서 나오는지 볼게요. 예전에 그렸을 때는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요게 나올 것 같네요. 요게 생성을 조금 기다려주고, 그래서 꽤 고퀄리티다 보니까 이 생성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저희가 원한 건 아니니까 치우고 요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얘를 갖고 와서 크기를 줄여서
아까 이제 석탑을 올려다보는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요렇게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크기를 줄이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얘가 위를 보든 옆을 보든 그건 이제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탑이 필요한 거니까 뭐 석탑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석탑. 자, 하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3개씩 제공을 해줘서 저희가 만약에 3개 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생성하고 또 생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성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성이 됐고요. 뭐 요런 석탑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는 첫 번째 건데 만약에 두 번째 거 쓰겠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이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클릭만 해도 됩네요. 클릭만 해도. 그래서 클릭 해서 이제 얘를 쓰겠다 그럼 이제 요거 딱 갖다 놓고 크기 줄여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선택 개체, 이 개체 선택을 저희가 했을 때 이 좌우폭을 줄이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절하면 배율 유지하면서 변형이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렇게 이 가로폭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해서 보통 이제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이 세로로 조금 더 긴 석탑이니까 배율을 조금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 비율들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선을 그어 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이 그림이 보통 이제 저희가 선을 그리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쳤을 때 얘가 나타내는 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의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뭐 얘 몸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나 했을 때 얘 옷이 지금은 녹색이라서, 이 청록색이라서 이게 잘 보이지만 이 석탑 쪽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석탑의 투명도를 조금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얘가 조금 흐려지면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얘가 앞뒤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색깔이 여러 개 겹치면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조금 투명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저희가 입력하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조금 내려보시면 투명도나 불투명도나 뭐 같은 말이니까 이 투명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 불투명한 정도를 한 50 정도로만 해도 저렇게 이제 흐릿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어떤 선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야 될 때 해당하는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평면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입체 도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